자, 이제 본격적으로 펑션에 대한 스트럭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펑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펑션이라는 키워드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으로 항상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아규먼트를 넣어주시고, 아웃풋 아규먼트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웃풋 아규먼트 변수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일 경우에 브래킷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펑션 이름 정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이제 add라고 두 인수를 더하는 경우의 함수입니다. add라고 펑션 이름을 하셨으면 나중에 m 파일로 저장할 때도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put 아규먼트는 괄호로다가 묶어주시고, input 아규먼트가 두 개죠. x1, x2. input 아규먼트는 한 개일 경우라도 반드시 이제 괄호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종의 커멘트입니다. 첫 번째 라인을 h1 line, help1 line이라고 특별히 명명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look for 했을 때 서치하는 부분이 첫 번째 라인을 서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 이루어진 커멘트 부분, 연속된 커멘트 부분이 여러분들이 help 펑션 이름, 그러니까 help add 하시면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이 지금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한 칸을 띄우고 그 뒤에부터 나온 % 부분은 그 help 했을 때 디스플레이 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커멘트 라인이고요. 메인 코드가 세 줄밖에 안 되는 거죠. 메인 코드를 간단히 한번 해석해 보면 앞에 틸더가 붙어 있죠. not. 다시 말하자면 number of input argument가 하나도 없으면 0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1이 되니까 input argument가 하나도 없을 때는 is 플러스에서 사인을 그리고 input argument가 들어왔을 때는 x1과 x2를 더해라 라는 게 이 함수의 내용입니다. h1 라인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look for라는 명령어를 썼었죠? 그래서 function name하고 file name하고 h1 line name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안 했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function 이름과 file 이름과 h1 line 이름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써주시고 h1 line 이름은 대문자로 가급적이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ook for find 라는 식으로 해서 find라는 함수를 찾고 싶을 때 look for find를 하시면 자, 이 부분이 보시면 h1 라인입니다. 앞부분이 대문자로 표시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설명문이 쭉 나오죠. 설명문 내에 보시면 다 find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소문자는 크게 구별이 없고요. 그래서 h1 line name을 캐피털로 한 이유는 이 앞에 그 뒤에 나온 설명문하고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 예제 파일 중에 insert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나중에 렉처 파일에는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ook for insert라는 명령을 한번 쳐보시면 자, insert underbar row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insert row vector between rows of matrix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edit 해가지고 insert row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작성한 펑션 파일인데요. 함수 이름이죠. 파일 이름도 insert row입니다. 그리고 h1 라인의 이 제목도 insert row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이 바로 look for 할 때 나타나는 이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look for 해가지고 insert -all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찾아진다고 그랬죠?
자, 대시 5를 하는 케이스는 헬프문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 전체가 서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M 파일을 찾고 싶을 때 요령이, 예를 들자면 H19에 쓰기에는 좀 그렇죠. 헬프라인 맨 끝에다가 자기 이니셜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써놓으면, 자, look for WSY 하시면 당연히 없겠죠. H19에 이런 게 없으니까. 자, look for WSY-all 하면, 자, insert underbar row만 딱 찾아지죠. 뭐 이런 식의 요령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help insert row를 하시면 스페이스 띄우기 전까지의 퍼센트가 디스플레이 됨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들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 매직 4가 있을 때 insert row를 써서 100, 200, 300, 400을 두 번째 행에다가 삽입하겠다. 이렇게 삽입이 되죠. 그래서 이그젬플들을 같이 예시를 해 놓는 게 그 함수 사용을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몇 가지만 더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몇몇은 보면 뭐뭐뭐.m 파일에서 좀 보기 흉하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h1 line name하고 펑션 name이 서로 다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look for find all 하고 look for string으로 이렇게 묶어준 케이스가 있죠. 요거는 find하고 all하고 바로 연접해서 나타나는 그런 string을 찾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찾아지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find all이 가장 많이 찾아지겠죠. 그 다음으로 첫 번째고 가장 마지막 게 구속 조건이 가장 까다로우니까 가장 적게 리스트업 되겠습니다. 자, look for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자기가 어떤 특정 디렉토리만 서치하지는 못합니다. 매트랩 패스상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다 서치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툴박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7.0부터 find files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생겼죠. 요거를 제가 smart look for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edit 메뉴에 find 파일이 있고, 또는 론치 패드에 보시면 find files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그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찾을지, current directory에 찾을지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찾을지를 선택한 다음에 find를 하시면 원하는 함수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스타트에 find 파일을 가서, 자, 똑같이 insert row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entire matrix path로 되어 있죠. 이게 look for로 했을 때 얘기죠. 자, current 디렉토리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서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find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중복돼서 나온 것들을 다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해당 펑션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펑션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find 파일이 대부분은 좋지만 이것도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find 파일은 look for처럼 h1 line이라든지 help 커멘트 부분만 찾는 게 아니고 그 텍스트 파일, m 파일 전체 내용을 다 찾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look for와 find 파일들을 서로 조합해서 원하시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좀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input argument, output argument가 이렇게 있죠. 근데 input argument가 또는 output argument가 전혀 없는, 단지
함수 이름만 있는 이런 펑션을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주로 유용하냐면 데모 파일을 만들 때 가장 이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프라이어리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코사인이라는 변수를 자기가 부지부식간에 빌트인 펑션인지 모르고 만들었다고 쳤을 때 try 해서 ex 플러스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을 지금 해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ex 플러스를 실행했더니 이런 에러가 나오죠. 그죠? 전체를 다시 한번 셀을 실행해 보면 첫 번째 게 실행이 안 되고 이게 에러가 났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실행이 된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함수를 선택하고 이 경우에는 evaluation이 아니죠. 오픈을 해야 되겠죠. 좀 전에 evaluation을 한 경우는 edit 명령을 앞에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사실은 빌트인 펑션을 써야 되는데 이 앞에서 이미 코사인을 해피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케이스 같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플롯 ex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롯 ex도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게 코사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펑션을 앞에 키워드를 쓰므로 해가지고 펑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펑션 파일을 만들면 이 펑션 안에 있는 코사인은 펑션 안에서 코사인을 부를 때는 빌트인 펑션이 불리게 돼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 코사인이 변수로 정의된 건 베이스 워크스페이스 상에 저장된 거고 plot underbar ex 함수 안에서 있는 코사인은 밖에 있는 베이스 워크스페이스하고 전혀 별도의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빌트인 펑션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런을 하면 plot ex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프라이어리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그 펑션으로서의 기능인 블랙박스 기능보다는 그 데모용으로 데모 파일을 만들 때 종전에 스크립트 파일 대신에 이런 펑션 파일을 쓰는 게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x 언더바 플롯은 스크립트 파일인데 이걸 펑션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보기와 같은 이 프라이어리티 문제가 전혀 없게 되겠죠. 또는 정의할 때 자, 인아웃 쪽에 대한 기호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유사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극한 부분에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폐구간이죠. 얘는 개구간. 폐구간은 뭡니까? A가 포함된 거고 개구간은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무한대에는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개구간 쪽에만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식으로 bracket A, B 하면 A도 포함되고 B가 포함되고 포함됐다는 건 결국 유한한 값이라는 얘기죠. 자, 무한한 값은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괄호로 한 거고요. 자, 이게 함수하고 무슨 관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put argument가 infinite인 경우에는 유효한 인풋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exponential minus infinite면 얼마일까요? exponential minus infinite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 infinite인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유한하게 적절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이죠.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개구간으로 묶어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웃풋 아규먼트가 인피니트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없죠. 통상적으로 뉴메리컬 애널리시스에서 아웃풋은 파이나이트 디멘전을 가는 유한한 값이 되겠죠. 무한대의 값이 나온다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라든지 또 수렴을 못한다든지 분모가 0으로 나누어졌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발생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효한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브래킷으로 묶어주는 게 그 폐구간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나 벡터 같은 경우도 브래킷으로다가 이렇게 묶어졌죠.
그리고 코마를 붙이든 안 붙이든 그 동일하게 벡터 매트릭스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인덱싱 할 때는 어떻습니까? 코마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함수에서 input 아규먼트 넣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마가 반드시 있어야지 보시는 바와 같이 코마가 없을 때는 에러가 나겠죠. 펑션에 대한 또 특별한 기능 중 하나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풋 아규먼트를 아무런 오퍼레이션 없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뽑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 방법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a, b라는 인풋 아규먼트를 넣습니다. 그때 b 아규먼트는 계산하지 않고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아웃풋으로 뽑아내고 싶으면 그 변수 이름만 이렇게 동일하게 써서 아웃풋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함수 중에 이런 걸 활용한 함수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 그 폴라 좌표를 카티전 좌표로 변경시켜주는 폴트 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폴트 카트 함수를 보시면 그 세타 값하고 r 반지름 그리고 만약에 3차원 실린더 같은 개념이라고 쳤을 때는 z 값이 포함이 되는데 이 z 값은 코디네이트 변환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순히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인풋 아규먼트에도 g가 있고 아웃풋 아규먼트에도 g만 있지 실제 코드상에서는 z 값을 볼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 그런지 폴트 카트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폴트 카트 함수를 보면 인풋 아규먼트에 z가 있고요. 아웃풋 아규먼트에도 z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 코드상에서는 z를 사용한 적이 없죠. z 데이터를 그대로 아웃풋으로 넘겨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call by valu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called 펑션이고 어떤 게 calling 펑션이고 그 fortran이나 Visual Basic 같은 경우에는 call by reference를 기본적으로 채용하고 있죠. C나 MATLAB은 call by value 밖에 없습니다. 근데 C에서는 call by value 밖에 없지만 포인터를 이용해서 call by reference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반면에 MATLAB은 순수하게 call by value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은 항상 좌측에 변수, 우측에 상수로 assignment로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ssignment라는 개념을 equal 대신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낫겠죠. 자, a는 10이라고 값을 정의하고 b를 subtract 빼기죠. 5 빼기 2를 하겠다. 이런 subtract라는 함수를 call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calling 펑션을 의미합니다. call 했다는 것은 called 펑션이 어딘가 있다는 거죠. built-in 펑션이든 m 파일이든 요거는 여러분 현재 디렉토리에 카피된 subtract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라는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x1에 대입이 되는 거고 2라는 값이 x2에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1, x2가 그 함수 내에서 지금 오퍼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빼기 결과값 y를 아웃풋으로 이렇게 리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한 것을 a라고 했고 얘는 아웃풋으로 리턴을 전혀 안 했죠. 자, 그랬을 때 이 y 값이 b에 대입돼서 결과적으로 b는 3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a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만약에 call by reference라면 이 12, 이 안에서 두 개 더하기가 됐기 때문에 5 더하기 2에서 7이라고 변경이 될 겁니다.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지금 펑션 내에 있는 이 a라는 변수와 베이스 워크스페이스 상에 있는 이 a라는 변수는 전혀 다른 변수고 이 펑션 안의 변수로 펑션 밖에 있는 다른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가 됐다고 치겠습니다. 여기는 편의상 y와 a를 두 개를 동시에 아웃풋을 내보낸 경우로 예를 들어 보인 겁니다. 자, 아웃풋은 두 개로 했지만 우리가 하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라고 정의를 하고 5 빼기 2로 subtract 함수를 콜했습니다. 자, y가 3이라고 나오죠. a는 여전히 10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혹자는 a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자, 여기 a를 혹시 받아봅시다. 자, a를 받아서 실행을 하면은 3하고 7이 나오기 때문에 a가 이제 7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a는 10이라는 변수가 변경이 된 게 아니고 a라는 10이라는 변수는 사라지고 a는 7이라는 그 새로운 변수가 생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call by reference는 원래 있는 변수 내용이 변하는 건데 여기는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니까 사실은 그 전혀 의미가 다르죠. 이걸 b라고만 바꿔 써줘도 a는 여전히 그냥 10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를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음속을 계산하는 거죠. 자, 수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331.5 메타퍼세크겠죠. 더하기 0.61 곱하기 t는 기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우리가 snd vel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함수를 만든다는 건 cold function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든 함수 snd_vel.m 파일을 이용해서 자, 온도가 15도, 20도, 25도일 때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 결과가 여기서 이제 콜링을 하는 거죠. 콜링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해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온도가 15도, 20도, 25도 됐습니다. 자, 속도가 세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음속을 340m/s라고 하는 건 결국은 15도, 공기의 온도가 15도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직 4를 사용해서 온도가 지금까지 4x4다 그러면 아웃풋 여전히 4x4로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자, 이럴 때 snd_vel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죠? 한 줄이면 됩니다. 자, 펑션이란 키워드 넣고 v는 snd_vel 쓰시고요. 인풋 아규먼트 넣습니다. 그래서 v는 331.5 더하기 0.61 곱하기 t 요거 한 줄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풋을 칼럼 벡터로 하면 아웃풋 칼럼 벡터, 인풋을 매트릭스 하면 아웃풋 매트릭스로 자동으로 나오죠. 굉장히 프로그램 짜기가 쉽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앞에 거는 지금 스칼라죠. 이 뒤에 t가 칼럼 벡터고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스칼라 더하기 매트릭스를 매스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스칼라 수식을 정의하는 것 같은 거를 그대로 여기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나 베이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프로그래밍 하기에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매트랩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쉽게 생각하죠. 자, 간단히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그 음속 계산하는 거에 뭐 우리가 for 같은 걸 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스칼라하고 매트릭스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죠. 스칼라 익스펜션이 사실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규먼트가 엘리먼트가 여러 개냐 하고 아규먼트가 여러 개냐는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시면 그 t라는 인풋 아규먼트는 하나입니다. 엘리먼트가 3개인 것 뿐이지. 다시 말하자면 코마가 몇 개냐가 코마로 구별된 인수가 몇 개냐가 인풋 아규먼트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variable 아규먼트나 또는 뭐 3개의 아규먼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인풋 아규먼트는 1개라는 거 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